지금 저희 쪽 A씨나 VC 쪽이 다 이제 초기 투자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뭐 이쪽 지금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아 이게 지금 사실 저 팬데믹 때 돈이 유동성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면서 그때 이후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확실하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제가 통계 자료 좀 뽑아봤는데 지금 올해 한 1분기 보면 한 70% 이상이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상의 뭐 메가 라운드에 집중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펀딩이 1,200달러 정도 됐다고 하지만은 오픈 AI 들어간 거면 4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은 이게 지금 동기 대비해 가지고 30% 가까이 감소가 됐고 계속해서 줄어드는 형태인데 뭐 거기에 비해서 투자 금액 자체는 그만큼 안 줄었다는 얘기죠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이 VC들이 지금 현재 그 드라이 파우더는 지금 있는데 이것들 갖다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소수의 그 VC AI 기업들한테만 지금 집중되고 있는 그 편중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시드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그 뭐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양한 투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YC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냥 메가 펀드들이 전체 글로벌 시장의 한 25% 이상을 장악한 걸로 이렇게 지금 통계 자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 이 벤처 캐피탈 VC 모델이 좀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이게 보시면은 2017년도 빈티지, 예, 그게 IRR 주가값을 비교해 보면 이게 그 16.8% 정도 됐었는데 요것이 이제 2024년도로 오면서 12%로 이제 뭐 내려갔어요. 이게 지금 내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LP 같은 경우도 한국도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 델로만트만 준다 이거죠. 델로만트 자기들이 어차피 그 금융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안정적으로 좀 크게 뭐 저기 아주 크게 벌지 못하더라도 일단 한 바퀴 구르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대형 펀드에다가 이게 주게 되고 대신에 또 아주 작은 소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 잔잔바리로 잘 먹고 살아요. 예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애매한 중형 VC들이 요게 이제 지금 한국뿐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좀 그 정도 사이즈 VC들이 좀 위기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 GP들이 뭐 이게 그 통계 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하지만서도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게 솔로 GP 이제 혼자서 이제 뭐 펀드 운영하는 거죠. 뭐 이런 그 신규 펀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하우스의 브랜드보다 점점 이 투자자 벤처 캐피탈 자체 그 개인이죠. 개인의 그 개인 브랜드하고 그 전문성이 점점 더 이게 중요해지는 그런 트렌드로 되고 있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우리가 많이 썼던 접근법은 좀 이제는 유효하지 않고 점점 더 전문화된 플레이를 갖다가 요구하는 시장 디맨드가 좀 많아진다. 뭐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AI 자체가 VC 업을 뭐 파괴한다고 제가 뭐 쓰긴 했지만 약간 과장되긴 했습니다. 이게 뭐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 이 상장사 투자하는 뭐 헤지 펀드라든가 이런 그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들은 이게 상장사의 정보들이 많이 그래도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일반인들도 이렇게 개인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.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VC라든가 이런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보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이너서클에서만 돌기 때문에 그런 정보 독점이 하나의 해자가 돼 버렸었어요. 그동안에는. 예, 뭐 지금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오픈돼 가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고 그다음에 그 VC 내에서도 이 조직 구조상 봤을 때 AI를 활용하면서 그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의존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명수라든가 이런 게 점점 줄고 있어요.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도 뭐 시장 리서치도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도 AI를 활용하다 보면 뭐 비슷한 정도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의 데이터들 갖다가 비슷하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계를 최소화하면서
앞에서 지금 쭉 세 가지 세 번 그 세션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많은 것들 갖다가 저 AI 에이전트로 궁극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지고요. 예.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한 80%는 해주더라도 이 마지막 한 방,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발견하는 AI가 봤을 때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투자해서 대박이 나는 그런 아웃라이어를 발견하는 거는 역시 아직 인간의 직관이라든가 어떤 그런 비정형적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. 예, 시각도 있고 이제 VC들의 뭐 변화 조짐을 좀 보면은 이런 AI를 많이 도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VC 내에서 자체적인 그 인하우스 IT 그 시스템 자체를 마련하는 경향이 좀 커지고요. 아까 언급되었던 그 데이터 드라이브 VC 같은 경우가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기존의 그 컨벤셔널한 어떤 투자 팀들은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IT 팀이 증가를 하더라. 뭐 이런 그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AI 롤업이라는 어떤 이런 그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기존에 뭐 있었던 거에다가 AI를 덧붙여가지고 AI 롤업이라고 이제 이름을 져가지고요. 이 VC지만 자기들이 퓨라비 에퀴티처럼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AI를 붙여서 뭐 비용 절감이라든가 뭐 새로운 서비스를 로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높인다. 뭐 이러한 뭐 전략도 나오고 있고요. 예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비익빈 부익부라고 그래가지고 메가 펀드들은 어차피 돈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들의 뭐 0.1%만 투자해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뭐 전담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거 뭐 고용해가지고 자기들 독자적으로 인하우스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죠. 근데 가만 보면은 헤지 펀드랑 비슷합니다. 이제 헤지 펀드나 인베스트먼트 뱅킹도 보면 한 10년 전서부터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인하우스에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점점 VC도 이제 그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좀 냄새가 좀 나긴 합니다. 예, 그래서 점점 VC들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게 이렇게 자본하고 정보가 이게 이제 해저였는데 이게 점점 그 안에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의 퀄리티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 독자적인 시스템 그게 이제 좀 하나의 그 차별화가 좀 되고 있고요. 그 AI가 이제 투자 쪽 말고도 창업의 공식을 바꾼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일단 창업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뭐 팀 한번 세팅하려고 그러면은 프론트서부터 프론트 엔드 뭐 풀스택서부터 해가지고 뭐 서버도 사야 되고 모두 사야 되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작 숨만 쉬어도 한 50만 불은 그냥 떨어지는 나가는 뭐 이런 구조였다 그러면은 지금은 한 사람의 그냥 AI도 좀 활용해가지고 한 명 두 명이 뚝딱뚝딱 해도 어떤 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돼버렸어요.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극단적으로는 뭐 창업 비용이 뭐 100분의 1까지 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뭐 1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작은 틈을 가지고 아주 그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커서라든가 11랩스 그다음에 감마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 옛날 같으면은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정도 인원 가지고. 예,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팀이 작다 보니까 오버헤드가 적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장 공식 자체도 좀 바뀌고 있는 경향이 바뀐다기보다는 새로운 성장 공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부트스트래핑은 원래 있었지만 새로운 용어로 뭐 시드 스트래핑이라고 해가지고 시드 펀딩 받고 그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매출을 켜가지고 쭉 간다. 그래서 이제 시드 스트래핑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이게 아시다시피 그 플랫폼 시대에는 일단은 한번 뭐 적자를 감수하고서도 한 5년, 7년 그냥 적자 감수하더라도 돈을 엄청 넣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한꺼번에 확 먹는 그런 그 전략이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평가가 아무래도 이 그 수익성하고 그다음에 ROI 자본 효율성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그 느낌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이런 그 AI 네이티브 기업들 그러니까는 오버헤드가 적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비용이 적다 보니까 마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. 그래서 80% 이상까지 나온 데도 있다.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AI는 결론적으로 지금 과거의 창업 방식을 까먹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
그러다 보니까 AI 도움을 해가지고 10배 빠르고 100배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한 20년 전에 그 개발했던 그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, 오히려 지금의 환경에서. 그래서 차라리 지금 날 때서부터 모바일 가지고 놀고 있고 그다음에 AI 도구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세대들이 오히려 더 빨리 적응해서 빨리 제품을 내놓는 어떤 슈퍼 린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엑셀레이터들도 지금 언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 Y 컴비네이터 같이 그냥 그 통사 우위가 아닌 엑셀레이터들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하는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점점 저물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저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버티칼 특정 영역에 집중하는 버티컬 플레이어들이 좀 부상하고 있는 게 좀 사실이고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AI 그란트라는 곳 같은 경우는 이게 AI 스타트업 쪽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 같은 기간 내에 Y 커뮤니케이터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이 또 배출했어요. 2천만 달러 이상 조달한 AI 스타트업들을. 그래서 이렇게 한 곳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파는 이런 버티칼 그 엑셀터들이 좀 많이 좀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염두에 두고 AI 엑셀터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요게 좀 재밌는 건데 앞에서 그 벤처 스튜디오 설명 쭉 들으셨고요. 그다음에 AI 쪽 설명 좀 들으셨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벤처 스튜디오는 이제 이해가 됐을 텐데 이 벤처 스튜디오 자체도 자기들이 이제 분화를 하고 있죠.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. 진화도 하고 또 분화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벤처 스튜디오 자체가 우리가 뭐 AI 뭐 스타트업을 갖다가 벤처 빌딩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AI 그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운영 체제로서의 AI를 활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통상적인 벤처 빌딩을 하는 데 있어서 AI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좀 더 빨리 합니다가 아니고 아싸리 그냥 AI 그 판때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그냥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의미예요.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좀 이제 일단 비교해 보시면은 그 A씨하고 V씨 그다음에 AI 네이티브 스튜디오 이렇게 비교를 제가 써왔는데요.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튜디오하고 이제 A씨하고의 이제 비교기 때문에 요거는 좀 보시게 좀 이해는 좀 쉬울 거고요. 요 부분은 그 AI 스튜디오 벤처 스튜디오에 대해서는 요 다음번에 요거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데 이게 성공 사례입니다. 이게 지금 이거 몇 년 안 됐어요. 이거 나온 지가 요런 식으로 하는 지가 여기 뭐 PSA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빌더 스튜디오라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휴머노이즈 앤 알파썸이라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아까 보셨던 그 혁자 수비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뭐 솔루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자기들이 스스로. 예, 그래서 과거처럼 이제 그 사람의 직관이라든가 경험에 의해서만 그냥 뭐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뭐 애들 괜찮아 보여가 아니고 이걸 분명하게 이제 자기들 내재화시킨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아주 그 체계적으로 이렇게 저 벤처 빌딩을 하는 그런 이제 곳들입니다. 이런 것들이. 그래서 이 AI 자체를 도구가 아니고 OS로 쓰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이 업체들의 이제 공통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만약에 스튜디오를 한다 했을 때 또 AI를 활용한다 해서 AI 버티칼 스튜디오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발 더 나가서 스튜디오 자체의 운영 자체를 어떤 AI가 기본이 되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하고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도 이것도 좀 저 재밌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뭐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보면은 왜 스튜디오 브레인이라고 해놨는데요.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들이 과거에 이제 그 했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업체들의 히스토리까지 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왜 실패했고 왜 성공했는지 뭐 이런 기록까지를 다 축적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갖다가 사람이 도출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시스템이 도출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다음에 빌딩할 때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. 예, 예 그런 게 좀 또 재밌고요.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뭐 자기들이 뭐 AI 에이전트까지 만들어 가지고 창업한 데 있어 가지고 반복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것들 싹 자동화해 버렸다. 뭐 그렇기 때문에 벤처 빌딩을 하는 저기 사람들 거기 구성원들은 이런 그 잡다구리하게 맨날 하는 이런 그 반복적인 업무 말고
그래서 비전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판단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에서 만약에 AI 네이티브 벤처 스튜디오가 나온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뭐를 벤치마킹 할 거냐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단순하게 테크닉이 아니고 그 통째로 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그 각 사가 갖고 있는 무형자산의 자산화가 핵심이다.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아, 아, 그렇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AI 네이티브 시대 세대, 그러니까는 지금 새로 부상하는 AI 네이티브 세대를 위해서 엑셀팅도 교육과 프로그램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겠느냐. 그 다음에 또 이제 외국 해외의 스튜디오들, 그러니까 벤처 스튜디오들하고 지금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저는 여기서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벤처 스튜디오들 뭐 세미나라든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 분들이 없으세요. 예, 그래서 그런데 그런 교류가 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. 사실 링크드인 들어가서 좀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가능한 건데 그런 시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.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썼는데 요게 이제 제가 보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AI 네이티브 벤처 스튜디오가 이제 잘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 봤을 때는 이 창업자들도 이게 우리가 기능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게 적성을 발견해 가지고 자기가 잘할 어떤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지 얼로케이션 시켜주는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그 시간도 굉장히 짧게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아이디어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점. 그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점점 좀 개발자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프로덕트 오너라든가 프로젝트 매니저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. 결국은 뭐냐면 사람하고 AI, AI와 AI 간 사람과 사람 간 중간에서 코디를 하면서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예, 쭉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서 결국 뭐 엑셀러티를 하든 스튜디오를 하든 어떤 창업자 인재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이제 봤을 때 이제 요거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아티클 같은 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을 뽑아온 건데 일단 여기에서 큐레이션 너무 정보가 많지 않습니까? 거기서 이제 제대로 된 걸 다 뽑아올 수 있는 능력, 그다음에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요. 그래야지 이제 새로 나오는 AI 솔루션이라든가 툴들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써보면서 뭔가 계속 학습을 하고 실험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 간에 또는 또 AI 간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네트워킹 역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곳만 깊게 인재보다는 한 곳에 자기 전문성이 있지만서도 다른 그 부분들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T자형 제너럴리스트가 이제 필요한 시대가 왔다.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그 법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뭐 저 싱가포르만 해도 또는 뭐 미국은 말 것도 없고요. 굉장히 고용의 자유가 고용 자유도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요? 뭐 해고의 자유가 높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이게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프랙셔널 코파운더라든가 프랙셔널 그 이그젝티브가 굉장히 많아서요.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그 여러 가지 기능으로 자기가 많이 참여를 하죠. 예. 한국에서는 뭐 명함이 여러 개 있으면 일단 사기꾼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쪽 해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 주변에도. 예. 그 저반에도 그렇고요. 그래서 점점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다양한 포지션으로 참여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 이런 거를 전제로 해서 팀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에 이거는 약간 사심이 들어간 건데 시니어의 재발견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AI 테크닉은 보편적인 어떤 그런 뭐 솔루션이라고 보면은 일단 도메인 경험은 다 다르거든요. 이게 하루 이틀 될 것도 아니고 점점 그 도메인의 널리지라든가 그 고유의 도메인마다의 고유의 그 데이터가 점점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한 경험과 데이터를 가진 이 시니어들이 AI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쓰게 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그 파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시니어들도 좀 계속 좀 공부를 좀 해야 된다.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
그래서 요거는 전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부분들입니다. 이제 AI 시대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벌 것이냐, 뭐 이런 것들인데요. 예, 그거는 뭐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는데 현재는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롱테일 옛날에는 이 롱테일 가려고 그러면 오버헤드가 높아가지고 가봐야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. 먹을 건 있어도 이게 저기 수익이 별로 안 났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들어가는 인풋에 대한 그 비용이 확 줄었기 때문에 그 롱테일도 굉장히 그 다양한 그 롱테일의 자잘한 세그멘트된 자잘한 그 시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B2A라고 그래가지고 B2B, B2C 얘기 많이 들었지만 B2A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고 의사결정권자가 에이전트가 돼버리는 거죠. 그래서 AI한테 아예 팔아버리는 고객이라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비서처럼 일할 거니까 뭐 그런 비즈니스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몇 가지 실험을 좀 하고 있어요. 실험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랙셔널 코파운딩 같은 거, 프랙셔널 그저 이그제큐티브 같은 것들 저희들이 좀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지금 여기저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인바이트를 해서 풀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 풀.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커리어데이라는 곳하고 같이 뭐 웜인트로라는 어떤 그 전문가 풀 그 사이트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실험을 좀 하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창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AI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국에서 무슨 솔루션 만들어 가지고는 외국 사람들이 와 사용을 못 하거든요. 아시다시피 카드도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 스탠다드 시스템으로 싱가포르 창업을 하고 한국에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표준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다른 시장을 뚫어보자 뭐 이런 그 전략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뿐이 아니고 데이 완서부터 그냥 다국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면 전부 다 뭐 이런 식으로 더 모아서 좀 하는 그런 걸 좀 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그 제로백이라고 해가지고 예비 창업가들 교육하는 걸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제로백 시즌 2를 한번 계획 중인데요.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AI 네이티브 창업가 생태계를 한번 조성해 보자. 이런 것들.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솔로프레너라든가 뭐 2명짜리 회사라든가 뭐 이런 데들 환영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끼리 어느 생태계를 만들어서 좀 협업 문화를 좀 구축해 보자라는 것들. 그다음에 아까 슈퍼린 그 스타트업 그 빌딩 이 전략 하에서 AI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어쨌든 빨리 만들고 빨리 망하고 빨리 만들고 빨리 망하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창업가들 갖다가 적성 파악을 좀 해서 자기한테 많은 포지션을 좀 갖다가 줘서 그걸 갖다가 한 팀을 만들어 주자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서 저희 김 대표님 말씀드렸자면서도 이 스튜디오를 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쩐입니다. 쩐 결국 돈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가 저희 주주기도 하고 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빌딩을 하면서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시드 펀딩이라든가 후속 투자도 좀 해주는 그런 관계를 좀 맺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움직이려고 그러고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근에 지금 또 그래서 이런 AI 네이티브 스튜디오도 하나 좀 구축 중입니다. 그래서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린 AI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 일 갖다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꽂을 수 있는 그런 그 스튜디오를 지금 하나 지금 만들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 업체들 한국에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나 그런 솔루션을 갖다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꽂으려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서 저 지금 한번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진짜 마지막 장인데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앞에서 쭉 말씀드린 거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엑셀레이터나 스튜디오나 전부 다 이제는 그런 그 시장이 처음 열릴 때는 이것저것 제너럴하게 일단은 덩치를 키우는 그런 데들이 이제 결국은 한 자리씩 차지했단 말이죠. 이제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단계에 온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잘잘 이렇게 쪼개지면서 버티칼 전문성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
이 VC 쪽도 또는 AC 쪽도 사람한테 그냥 그 감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시스템, 그다음에 데이터로 만든 자산죠.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그 인공지능 브레인을 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심어놓고 있는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특히 AI 쪽은 이게 국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데이 완서부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I 쪽이 AC 쪽, VC 쪽에도 뭐, 뭐 위협이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